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김경아입니다. 조혈모세포는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의사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저희 의학 그냥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은데 헤마토 포이에틱 스템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 세포입니다라고 제가 환자분께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이고 우리가 성인들은 골반뼈에서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세포를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조혈모 세포 이식 하면은 제일 처음 이제 환우분들이 진료실에서 얘기하는 게 골수 이식이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표현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사보험이 고가의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이 그 수술에 해당되냐? 그거를 또 보험사에서 막 질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간 이식, 콩팥 이식 이런 거와 같은 이식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르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의 가장 근간은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태까지 백혈병 하는 분들은 앞에 고용량의 유도항암 공고요법을 하셨을 거고 뭐 림프종이든 다발골수종이든 여러 병에서 앞에 진단되고 처음에 하는 항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환자한테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적군이랑 싸우는데 우선 총으로 보이는 적을 없애고 어느 정도 없앤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대포를 쏘는 게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앞에서 받은 항암의 한 5배쯤 센 항암을 우선 받고요. 그렇게 항암을 받고 나면 너무 항암이 세기 때문에 내 몸이 정상을 회복시키는데 너무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싸그리 다 없애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을 시키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수혈을 하거나 백혈구 촉진제를 맞아도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세포를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인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놨다가 우리가 디데이 때 주고요. 동종 이식인 경우에는 남의 거를 그날 뽑아가지고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무인실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간이식, 콩팥이식 어떤 이식도 항암이 전제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이래요. 우선은 동종이식, 공여자를 검색을 합니다.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검색을 하고 주치의 선생님은 이 공여자를 막 찾아요. 그러니까는 이 과정을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 사실은 진단 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액암을 진단받아서 골수 검사를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주치의는 동시에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여자 검색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쭉 맞는 공여자 찾아내고 하는 과정이 한 달쯤 걸리는데 그 사이에 항암 치료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용량 항암 치료제 여기서부터는 전처치 이때부터는 이식 과정입니다. 전처치를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적절한 공여자를 정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혈모세포 주입한 디데이 때 공여자가 채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혈연간 타인에게 이식을 받을 때는 한우분은 아산병원에서 이식을 한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뽑는지는 서로 모르죠. 이게 금전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의료진이 가서 아산병원 그 환자가 있는 병원의 의료진이 뽑는 병원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순천향대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를 하는데 기증하는 공여자가 제주도에서 뽑았다. 그럼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가이식은 내 거니까. 오늘의 주제는 자가이식은 아닌데 내 거를 모아서 마이너스 70도 이하에 급속 냉동을 시키면 나중에 녹이면 그 세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려놨다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할 때 녹여서 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동종이식, 이렇게 흘러가면 자가이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를 동종이식과 자가이식 이렇게 나누는데 또 조혈모 세포를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골수냐, 말초혈액이냐, 제대혈이냐 이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얻어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 학생 때만 해도 조혈모 세포 이식보다는 골수 이식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했어요. 근데 요즘은 환우분들도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시죠. 그때는 조혈모세포를 그냥 골수 자체에서 뽑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들도 골수를 뽑아야 돼요. 근데 뽑는데 이거 보면은요, 이만큼 보통 한 1.5리터 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수 검사할 때 여러분들 골수 검사 엉덩이에서 뽑을 때 한 10cc, 10cc를 한 3, 4개 뽑거든요. 근데
한 구멍에서 보통 30cc 이상 뽑으면은 너무 말초 혈액이 많이 딸려 나와서 그렇게 많이 뽑진 않아요. 근데 1.5리터를 뽑아내는데 하나에 30cc. 그럼 구멍을 몇 개를 뚫어야 돼요? 구멍을 수십 개를 뚫어야 되거든요, 엉덩이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이걸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면 주는 공여자는 전신 마취라고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저같이 혈액내과 의사가 집도의로 들어가서 골수 검사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제지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신 마취 당해야 되죠. 끊임없이 엉덩이 뚫려야 되죠. 좀 주는 사람이, 그리고 특히 아무 상관없는 남한테 주는데 막 그런 거 하라고 하면은 너무 주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초에서 뽑으면은 좋긴 좋겠어요. 말초에서 뽑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으는데요. 말초에서 뽑는 거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는 거랑 똑같이 뽑아요, 그냥. 대신에 우리가 그냥 피를 뽑으면 거기엔 조혈모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맞아보셨을 수 있는 백혈구 촉진제, 그거를 정상인이 맞잖아요. 그러면 정상인이 그걸 한 4, 5일 맞으면 조혈모세포가 말초를 타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피를 뽑으면 그 안에는 조혈모세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막 돌리면 스핀 다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쫙 층이 져서 나눠져요. 그중에 조혈모세포에 해당하는 것만 쫙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넣어주고. 그 방법이 우리가 헌혈의 집에서 성분 헌혈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는 사람은 그냥 촉진제 4회 맞고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듯이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초혈액에서 뽑는 거는 아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촉진제에 맞는 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건 이미 안전성이 이제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해요. 근데 그럼 효과만 차이가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초를 요즘은 이식을 해요. 그리고 재대혈이, 이거는 특수한 경우지만 골수도 못 찾고 말초도 못 찾는데 재대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대혈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탯줄에 조혈모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조금 보았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아까 골수는 1.5리터 뽑다 그랬잖아요. 말초는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도 이식할 때 4개 맞는 경우도 있고 6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재대혈은요. 10cc, 20cc 이래요. 요만큼. 근데 그 안에 상당히 조혈모세포는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성인들 조혈모세포 이식엔 재대혈이 문제가 있어요. 양이 너무 적은 게. 그래서 생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오늘의 주제로는 조금 맞지가 않는데 재대혈 이식은 우리나라는 많이 하지는 않고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게 공여자가 나냐 타인이냐에 따라서 동종이냐 자가냐가 결정되고 조혈모세포를 얻는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골수냐 말초냐 재대혈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여자가 이렇게 수술실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우리가 골수 검사할 때 이렇게 벗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무균적으로 싹 다 옷을 벗으려고 벗은 게 아니라 세균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렇게 요런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골수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2명이 양쪽에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 얻으려면 공여자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말초는 이렇게 헌혈의 집에서 하듯이 요렇게 해가지고 채집 4일 전부터 백혈구 촉진제를 맞고 이렇게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절한 공여자를 찾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은 알았는데 나한테 맞는 공여자가 어떤 공여자냐. 그러니까 의사들이 찾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의 1번은 조혈모세포 이식은 혈액형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간 이식, 콩팥 이식은 ABO가 일치되는 이식이와 불일치되는 이식의 성적 차이가 아주 현저하거든요. 근데 조혈모세포 이식은 혈액형을 저희가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식 받은 혈액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혈액형이 원래 A형인데 B형한테 이식을 받았다? 나중에 생착 다 되고 나면 B형으로 바뀌어요. 중간에 A형, B형이 섞여 있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식 도중에 혈액형을 혈소판은 뭐 A형으로 하고 뭐 적혈구는 O형으로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혈액형으로 막 해요. 그렇게 저희가 문제없게 수혈을 하거든요. 그래서 ABO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HLA라는 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적절한 공여자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주치 선생님 말할 때 그 검사가 바로 이거예요. 조직 적합성 항원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HLA는 뭐냐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와 공여자 간의 HLA가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보는 게 HLA 종류에 A, B, DR, 뭐 DQ 이렇게 보통 A, B, C, DR, DQ. 그래서 5개를 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3개를 보기도 했고 한데 최근엔 5개를 봐요. 그런데 한 종류씩 엄마 반, 아빠 반 받아요. 이게 그래서 유전이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은 엄마 반, 아빠 반 받기 때문에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100% 일치를 하는 경우는 형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내가 부모 자식 간이 가장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 엄마가 제일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1순위는 엄마가 아니에요. 형제가 있어야 돼요. 형제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HLA가 일치하지 않는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이 숙주 반응.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서로 맞지 않은 장기로 치면 맞지 않은 장기가 들어간 거랑 같은 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얘가 잘 자리 잡아가지고 백혈구도 만들고 혈소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생착 부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00% 일치하는 공여자가 가장 좋은 공여자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공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 예시가 이래요. 우리가 아빠한테서 A, B가 있고 엄마가 C, D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우리가 4명을 낳았다. 근데 요즘은 4명까지 또 안 낳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4명 낳는다. 하면 확률적으로 엄마 반, 아빠 반 하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A 받고 엄마한테 C 받고 이런 AC 타입과 아빠한테 B 받고 엄마한테 C 받고 하는 BC 타입과 이런 게 4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4명 낳았으면 25%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도 안 맞는 형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형제가 없는 외동이 많은 요즘은 그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번이 1, 2, 3, 4예요. HLA가 일치되는 형제 자매가 1순위예요. 이제 처음에 이식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을 때 주치의가 물어보는 게 형제 있어요? 형제가 동생이 있나요? 위에가 있냐요? 우리가 또 너무 연세가 많으셔도 문제가 있잖아요. 환자가 한 65세. 그러면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70세. 막 이러면은 또 너무 연세가 많은 형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몇 명 되나요? 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HLA가 일치하는 형제 자매를 1순위로 해요. 근데 지금은 우선은 4명인 집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하고 여러분들보다 현재 10대 소아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 다음에는 HLA가 일치한 타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또. 그래서 기증을 서약한 수십만 명이 있어서 그 중에 생각보다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HLA 일치하는 타인한테 이식을 받으면 사실은 이 형제자매한테 이식하는 거와 크게 성적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100% 일치하면. 근데 국내까지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외국을 찾아요. 외국에도 이 기증 우리가 풀이 있기 때문에 기증을 서약하는 사람 중에서 HLA가 일치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외국 찾아가지고 저희가 외국으로 조혈모세포를 가지러 갔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서 끊긴 게 코로나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가 간에 그렇게 가지러 가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오는 조혈모세포가 감염이 안 됐을 거라는 보장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많이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예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HLA 매치를 포기하고 반일치.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형제지간에는 이렇게 엄마 반, 아빠 반 맞으니까 100% 맞지 않아도 반만 맞는 형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부모는 반 맞아요. 자식하고 부모는 검사 안 해봐도 그냥 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만 맞는 HLA 일치하는 사람한테 이식이라는 걸 예전엔 꿈도 못 꿨어요. 어떻게 그 숙주 반응 견뎌내겠어? 했는데 현대의학으로 아직까지 규명을 못한 부모 자식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다 밝혀내지 못한 면역학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숙주 반응이 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는 숙주 반응을 이겨낼 수 있는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숙주 반응 예방을 위한 우리가 치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HLA 반일치 우리가
하플로 이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치 선생님이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하플로라고 말하면 반일치구나 그거거든요. 하플로 아이덴티칼 이식이라고 표현하고 반일치 이식이 성적이 거의 약간 과장해서 설명하면 HL의 일치와 거의 육박할 만큼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찾지 않아요. 이렇게 없다? 그러면 그냥 금방 부모 자식으로 넘어가요. 지금 저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일 맞는 좋은 공여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치 선생님들이 쭈루룩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는데 다만 지병이 무언가가 있어서 환자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만한 지병이 형제가 있다. HL은 100% 일치하는데 근데 그 감염이 좀 치명적이다. 뭐 비형 감염이 있다? 우리나라 비형 감염도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비형 감염이 있는 일치 공여자한테 할 것이냐, 비형 감염이 없는 반일치 공여자한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HL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가 쭈루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강의에 집에 기억하고 갈 거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환자가 선택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라는 게 있어요. 저도 기증을 의과대 학생 때 해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43만 5천 명의 그런 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HLA가 매치돼가지고 환자한테 내가 주고 싶어서 기증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맞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기증자가 이렇게 줄은 거예요. 헌혈도 되게 부족하고 그랬던 해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한참 그럴 때. 그런데 해마다 이게 이제 파랑 색깔 진한 게 조혈모세포 은행협회 여기 파란 색깔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두 기관이 있어요. 조혈모세포 뱅킹 하는 데가 성모병원 위주로 하는 뱅킹 기관이 있고요. 조혈모세포 KMDP라고 해서 조혈모세포 은행협회. 근데 모든 풀에서 저희가 다 찾아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형제가 없으면은 타인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 풀 속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맞는 분이 생기면 이제 조율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하는 것 같이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의사 될 사람이니까 환자를 살려야 된다. 내 몸으로 살리는 것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학생 때 강의를부터 계속해서 내과 레지던트가 됐는데 맞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분들은 형제지간이지만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형제한테는 말하기 좀 미안해요. 그리고 혹시 내 동생한테 내가 받으면 좋겠는데 내 동생의 부인이 싫어할까? 걱정하고.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다 보여줘요. 내과 의사가 일을 하다가 그냥 가가지고 뽑을 수 있는 정도다. 물론 저희가 좋은 일 했다고 일주일 휴가를 줬죠. 근데 그 정도예요. 그냥 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학생 때 해라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두 명은 내과 레지던트 때 이분은 교수가 된 다음에 환자를 살린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리고 여긴 내과가 아니고 응급외과 전공인데 병원에서는 좋은 일 했다고 막 신문에 막 내주잖아요. 내줄 때 학생 실습 때 혈액종양내과 김경아 교수님이 기증을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 막 이런 거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제자들만 해도 벌써 4명이나.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받는 환우분 여러분들은 주는 형제한테 그렇게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피는 매일매일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 살아내서 나한테 그렇게 준 사람들한테 그 보답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그 내가 건강을 찾은 다음에 나도 사회에 더 기여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콩팥을 떼주거나 간을 떼주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 반일치를 할 때 주는 사람이 자식인 경우. 그러니까는 내가 내 자식한테 받는다.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올해 이식한 제 환자도 환자가 림프종이었는데 동종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고3짜리 아들이 아빠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내가 자식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도 되냐. 근데 제가 딱 잘라 말했잖아요. 아빠한테 딱 주고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다. 어, 이거는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매우 씩씩하게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여자를 찾는 과정도 이렇고 내가 받는 치료가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주는 거는 주는 사람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 아닌데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일이다.
그렇게 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게 됐을 때는 감사한 마음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막 너무너무 미안하고 이런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